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법률적인 쟁점을 좀 깊이 한번 분석해보는 동영상인데, 바로 이제 국무회의를 이게 거치냐 안 거치냐, 그러면 이게 부서가 없었던 게 위헌이냐 아니냐, 부서 문제, 그 다음에 국무회의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야당에서 주로 문제 삼고 있는 게, 좌파들이 크게 보면 이게 국무회의 절차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홍장원의 메모 체포 문제하고요, 조지호,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표결을 이게 방해했다,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지금 문제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든지 이런 게 크게 문제되는 거는 아마 이 정도 논의입니다. 그만큼 이게 국무회의가 있었냐 없었냐, 그 다음에 회의록이나 부서 문제는 어떠냐, 이게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 보지만, 절차 문제는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게 핑계거리를 삼으려고 좌파들은 현재는 이게 안 거치으니까 위헌 아니냐, 그러면 이게 탄핵이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계속 국무회의가 없은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대통령이 나왔어요.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해가지고 이상민 장관 오전에 정인신문이 끝나고 대통령이 발언권을 얻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돼. 대통령이 원래 이게 질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에. 형소법의 163조에 보면 피고인도 신문할 수 있는데 막아난 거예요, 이게 헌재가 불공정하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끝나고 발언권을 얻었어요. 오늘 발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역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머리가 머리는 좀 허연 머리가, 흰 머리가 많이 보이던데 염색이 안 되니까 아마 구조이 그런지 원래는 이게 염색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당당합니다. 어디 앉아서도 이게 당당해요. 할 말을 이게 아주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이게 반박을 잘해요. 오늘 이상민 장관이 나왔으니까 국무회의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한 것 같아요. 필요하면 이게 한덕수도 불러야지, 최상욱도 불러. 왜 한덕수를 대행을 정인 신청을 안 합니까? 안 받아주냐고, 헌재가. 불러야지. 국무회의 심의는 중요한데, 총리가. 근데요, 대통령이 한마디로 그냥 날리면 절차적인 문제, 국무회의 문제를 한마디로 대통령이 정리한 거예요. 뭐냐? 바로 근데 그러면 이게 장관들이 대통령실에 놀러 오느냐, 이 한마디로 이게 딱 정리해버렸다고 저는 봐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안 할 것 같으면 빨리 계엄 선포하지. 왜 과반이 모이도록 계속 소집을 하고 비상 소집을 했잖아요. 그리고 11명이 모였잖아요. 그러면 그 장관들이 왜 모이냐고. 그 장관들은 놀러 왔느냐고, 청와대에 놀러 왔냐고, 대통령실에 밤에. 놀러 온 게 아니잖아. 계엄에 대해서 심의하는 이 목적으로 모인 거 아닙니까? 국무회의란 게. 우리 옛날에 임시정부 청사 가보면 진짜 초라하죠. 우리 임시정부 청사 가면 국무위원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때 전쟁 중에 다니면서 그래도 모여가지고 의견을 교환하면 이게 심의입니다, 국무회의. 그게 어떤 절차 형식이나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딱 개회합니다. 개회 선시하고 애국가 제창하고 애국가 사절까지 부르고 국무회의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개회 그냥 급하니까 국무위원들이 오도록 모이가 과반이 되면 되는 거야. 모여가지고 겸 해야 되겠다. 나 겸 정북 좌파 쓸어버리고 부정선거도 금정하고 나 겸해야 되겠다. 이 국회 폐악질을 못 참겠다. 대통령 하면
뭐 사람들은 제가 여기 옆에서도 저는 말린다고 그랬죠. 왜 말리느냐? 저는 계엄이 잘못되가 말린다는 게 아니고 실효성이 없잖아. 일단 그 병력으로는 이게 유지가 안 되거든. 이 후폭풍이. 그러면 이게 장관들이 아이 계엄하려면 이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 경고용이다 보니까 솔직히 실효성 관점에서 이게 말릴 수도 있고 또 이게 어떤 분은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또 김용현 장관처럼 이게 찬성한 분도 있고 이 심이라는 거는 이게 그냥 알려주면 안건이 뭔지 알고 이게 그냥 뭐 몇 시간 해라는 것도 없어. 제가 보기에 10초면 해도 돼. 10초. 대통령이 나 계엄한다. 이래도 돼. 심인데 뭐 심이 대통령이 한다면 하는 거지. 몇 분 이상 해라는 것도 없어. 뭐 개 선언부터 했냐고 질문하더라고. 미친놈 하면 안 되지만 이 질문이냐고. 이게 뭐 개 선언하고 뭐 애국가 부르고 태극기에 대한 경애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절차가 시간 제한도 없다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 대통령이 놀러 왔냐? 다 심의하러 온 거잖아요. 그리고 안건이 뭐냐? 다 계엄 안건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다음에 의견도 많이 표명했던 거 반대합니다. 그것도 의견 표명 아니야. 표명 아니냐고. 그건 뭐가 문제야? 그래서 그 부속실에서 회의록까지 만들어놨던가. 부속실에서. 근데 원래는 이게 그 대통령이 이야기했지만 이게 계엄이란 게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건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장관이 건의니까 원래대로면 이게 국방부에서 이렇게 계엄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결재가 올라오고 그게 이제 그 국무회의 심의를 하면 대통령이 서명한 다음에 국무총리는 무조건 부서하죠. 국무총리가 서명하고 그다음에 관계 국무회의니까 김용현이잖아. 김용현 장관이 서명하면 이게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보통의 안건은 사전에 관계 부처에서 사전에 만들어 오지. 맞잖아요. 그런데 계엄은 비밀이 새면 안 되잖아. 김건희에서도 몰랐다는데 비밀이 새면 안 되잖아. 그 사전에 국방부에서 기한해가지고 다 결제 올려가지고 미리 안건 만들어 와서 거기에 국무회의 심의한 다음에 다 부서 서명하면 다 정보 누설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은 사후에 부서도 된다는 거예요. 다 물어봐서 헌법학자들 사후에 부서야 된다고. 부서라는 게 별거 아니야. 그냥 원래 심의해도 되는데 그냥 사인하는 거란 말이야. 사후에 하면 어떤데? 꼭 사전에라는 법 어딨노? 우리 헌법에 사전에 해야 된다는 게 어딨냐고. 부서 안 해도 이게 저는 중대한 절차이면 아니에요. 부서라는 게 뭐냐면 책임 소재를 이게 분명히 해가지고 장관들도 연대 책임지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 당신도 이게 서명하니까 뭐가 문제 생기면 당신도 책임이 있다. 이거 알려주는 게 이게 부서야. 부서란 게 뭐 특별한 제도는 아니에요. 그럼 김용현 장관이 계엄 건의한 건 맞잖아. 근데 사인 안 할 리도 없고 또 반대하는 사람이 안 한다 해서 이게 효력이 없는 것도 아니야. 아니 한덕수 총리는 안 하려면 안 해도 되지 뭐. 근데 심의한 거는 서명해야 되는 거고 김용현 장관은 본인이 계엄했으니까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 사전에 FM대로 절차를 거쳐오면 기밀이 다 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계엄 선포하고 대통령실은 이게 부속실에서 벌써 회의록까지 만들어놨잖아. 그게 정식으로 부서하려니까 국방부에서 기한을 올리되는데 뭐 근데 난리 나고 막 잡아가고 막 난리치고 실패하고 이러니까 이게 아직 안 올라오니까 이게 부서가 안 된 거지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이게 안 하려는 의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속실에서 이게 다 서류 만들고 회의록 안 만들 이유가 없잖아. 이거 안 만든 데서 대통령한테 뭐가 돈 되는데? 오히려 만들어놨는 게 낫지. 꼬투리 안 잡히려면. 대통령이 고의로 안 만드는 거 이득 보는 게 뭐 있냐고. 아무 문제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강하게 국무위원들이 장관들이 대통령실에 놀러 왔냐. 심의하러 와가지고 5분 동안 심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무회의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상민 장관도 이런 진술이야. 근데 초기에 한덕수나 최상목이나 초기에 막 그냥 내랑 완전히 광란에 칼춤을 추니까 국회에서 막 부르고 난리치니까 본인들도 내랑 공범 될 것 같으니까 아이고 뭐 이게 실질적인 국무회의는 없은 거 아닙니까? 뭐 달게 반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이게 비겁하게 진술해낸 것 같아. 그 한덕수 등 그래 되겠어? 당당하게 국무회의 했고 내 소신은 반대다. 그렇지만 이게 대통령이 하는 거 뭐 심의 막을 수 없지 않냐?
국무회의는 정당했다. 이게 맞잖아. 그건 당신 소신이고 맞잖아. 시민한 게 의견은 아니잖아. 뭐 국무회의가 있었니 없었니 주설주설 뭐 그렇게 그 자신 없게 이야기해. 좀 당당하자고. 당당하게 대통령이 경험했는데 국무회의는 이게 있었다. 다만 반대가 좀 있었고 찬성도 있었고 뭐 이렇게 좀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하여튼 그 중요한 거는 국무위원이 과반이 모여가지고 국무회의가 성립했고 대통령이 기다린 이유가 있단 말이야. 가능하면 이게 적법 절차를 준수하려고 기다렸단 말이야. 안 그러면 빨리 했겠지. 빨리 했겠죠. 기다려가 이게 과반 되니까 소집했지. 안 그러면 말로 부르냐고 그냥 개엄하지. 굳이 소집할 이유가 없잖아. 국무회의 하려고 부르지. 그냥 뭐 술 마시려고 부르냐? 뭐 매일 술만 공격하더니 좌파들이 놀러 오려고 부른 거 아니잖아. 국무회의 하려고 이게 부른 거 아니야. 그 과반이 11명이 왔잖아. 5분도 회의도 하고 자기들이 안건도 있고 다 이게 의견 표명됐잖아. 그 다음에 부속실에 회의록까지 다 만들어놨잖아. 다만 제대로 이게 부수하려면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장관이 서명하고 총리가 하고 대통령이 최종하는 이 절차인데 그 다음에 막 난리치고 막 잡아가고 이러는 거게 그 다음 절차를 못 거친 거지. 아직 안 거친 거지. 꼭 사전에라는 법이 없단 말이야. 사후에도 된다. 대통령이 이렇게 오늘 했습니다. 저도 이게 헌법학자 다 물어봤어요. 이게 부서 없다 해서 이게 본질적으로 불법도 아니에요. 이게 무효도 아니에요. 아주 급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뭐 부서란 게 책임 묻기 위해서 연데 확실하게 하기 위한 이게 명확하게 하기 위한 거지. 이게 뭐 효력 발생 요건도 아니에요. 그건 모든 헌법책에 다 그래 돼 있어요. 우리 헌법 82조에도 다 그래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무회의가 뭐 없었다거나 말도 안, 이건 진짜 말도 안 되고 또는 이게 뭐 부서 안 되는 게 무효냐 이것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사후에 그 충분히 회의록 만들었고 이미 그 적법 조사를 거칠냈는데 갑자기 광란이 칼춤 불면서 막 그때부터 모든 게 소환하고 막 장관도 부르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절차가 진행이 안 된 거지. 저는 처음부터 그 불법의 절차를 안 거칠 이런 그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게 대통령한테 무슨 실익이겠습니까? 아니 그냥 김용현 사인하고 대통령 사인하면 돼. 한덕수 대통령이 사인하는데 뭐 안 해도 돼. 총리 한 명 빠이도 하듯이 안 하고 버티면 뭐 어쩔 수 방법이 없지. 그냥 효력이 생기는 건데 대통령의 행위로서 생기는 건데 시점도 이게 제한이 없고요. 제한이 없고 따라서 이번 대통령의 그 설명으로 저는 국무회의의 어떤 부적법 절차 이 문제는 이게 그 클리어하게 정리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필요하면 한덕수 대행 좀 똑바로 정을 한번 더 놓고 하든지 한덕수 대행이 이게 정의 신청해놨는데 결정이 안 났거든요. 나와서 이게 확실하게 국무회의 11명 모인 거 맞잖아요. 의논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뭐 회의록까지 부속실을 만들었다는데 원래 회의록은 행안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사후에 사후에 회의록은 사후에 만드는 거야. 그 행안부 만들면 되잖아. 대통령이 막으냐고. 만들면 되는데 이게 그때부터 광란의 칼춤 이상민 막 소환하고 난리치니까 아직 안 만드는 거지. 만들면 되잖아 회의록은.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 기한해서 올리면 사후에 부수하면 되잖아. 부서가 언제 해라고 이게 사전에라는 법이 없단 말이죠. 이게 대통령의 설명이고 법리에 맞다. 저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쟁점 하나는 정리했다 봐요. 이제 다 무너지죠. 홍장원의 메모도 무너져. 곽종근의 의원들을 이게 막 끌어내라. 이것도 이게 무너져. 다 이게 그 하나하나 거짓의 산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외에도 이게 오늘 대통령이 막 강하게 이 멍청내 이놈들이 말이야 예산을 뭐 우리가 깎은 게 몇백조 중에 4조니까 우리 뭐 1%도 안 됩니다. 어쩌고 야 멍청내 네 와이프한테 네 월급 생활비 깎아봐라. 네 바로 쫓겨난다. 너 와이프한테 생활비 깎아봐라. 10%만 깎아봐라. 10%만. 너 와이프가 네 그냥 두는지 가정 비상사태 난다. 야 4조라도 이게 대통령실 영원, 검찰 영원, 감사원 영원, 국회만 배불리고 그게 정상이냐? 4조라도 이게 필요 없는 건 너 국회 예산부터 깎아봐라. 대통령이 개엄하겠냐? 필요 없는 예산 깎아봐라. 어디 비율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딱 이게 감사원, 대통령실, 검찰 마비시기는 이런 게 예산을 깎았지 않습니까? 그냥 깎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비율이. 이자들이 말이야 국민을 뭐로 하나. 그러고요. 뭐 이게 대통령이 뭐 아무리 그래도 국회가 폐악지라도 뭐 개헌까지 협의해야지 개헌하면 되느냐고 하는데 대통령이 설명했잖아요. 이놈들이 178번 탄핵
178번 퇴진 탄핵을 했더만요. 한 번도 대통령으로 인정도 안 했잖아. 근데 뭐 대화 타협을 한 번도 대통령으로 인정 안 했잖아. 갈 때마다 국회 퇴진해라 악수나 자기들은 일어나고 뭐 대통령이 대화 타협의 정치를 안 했다고 이런 게 궤변을 들어놓고 178번 진짜 이거 생각하면 대통령이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울분이 좋습니까? 울분이 한 번도 그 선거 자체에 불복한 놈들 아닙니까? 선거에 불복했으니까 대통령이 인정 안 하니까 되자마자 178번 하고 특검을 막 김건희에서 몇 번 했냐고. 특검을 법안 발의나 이런 짓을 해놓고 그래도 잘했다고. 요즘은 더 위험한 거예요. 국가기관 마비가 돈 문제 예산, 그다음에 탄핵권, 그다음에 법률로 말도 안 되는 국정 마비. 이게 심각한 우리 내란 쿠데타다. 그러니까 진짜 내란 세력은 민주당 이재명이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대통령은 2시간 근데 그 경고 정도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대통령의 발언이 있으니까 상당히 그 클리어하게 쟁점들이 하나하나 정리되잖아요. 참 이게 당당하게 말씀 잘해요. 역시 윤석열입니다. 역시 조금 더 주눅 안 들잖아. 구치소에 논표도 안 나. 얼굴도 살이 약간 빠진 게 안쓰럽지만 그 경호를 잘하는가 봐. 김성훈 경호차장. 머리도 단정하고 흰머리가 약간 보이는 거지. 근데 염색이 안 되니까. 그런 게 안타까움은 있지만 당당한 자세로 완전히 분위기를 압도해버리니까 무령배가 꼬리 내리잖아. 뭐 편의를 해보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꼬리 내리잖아요. 저는 상당히 그 현재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앞으로도 대통령이 또 최후 진술도 있잖아요. 또 비상의 카드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한번 오늘 또 오후에 그 부정선거 관련한 것도 있으니까 대통령 발언을 저희가 하나하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대통령의 중요 발언이 나올 때마다 저희 법률TV, 서정TV는 이걸 상세하게 해설해서 우리 현재 판례나 교수들까지 취재해서 국무회의 문제는 클리어하게 정리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대통령의 발언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그다음에 더 추가로 판례나 그다음에 학자들의 견해를 취재해서 상세하게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